매일 아침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으신가요?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되는지 궁금하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70세 김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을 지키며 건강을 챙겼지만 늘 입안이 텁텁하고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혀를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하얗게 코팅된 듯한 혀, 가장자리가 살짝 붉어진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혀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지나치죠. 양치만 잘하면 되겠거니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혀는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건강 지표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혀를 보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현대의학도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1247명을 대상으로 혀 상태를 분석한 결과 혀의 색깔과 질감 변화가 심혈관 질환 조기 발견에 78.3%의 정확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혀만 제대로 관찰해도 병원 가기 전에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먼저 알아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김영자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혀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날 이후 영자 씨는 매일 아침 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을 못 잔 날엔 혀가 더 하얗게 변했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음 날엔 혀 가장자리가 붉어졌습니다. 피곤할 때는 혀에 금이 가는 것처럼 갈라진 선들이 생겼습니다. 영자 씨는 이 패턴들을 수첩에 기록했고 3개월 후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높아졌네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시면 됩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혀가 보내던 신호들이 바로 혈당 이상의 경고였다는 것을요. 혀 가장자리가 붉어지고 갈라지는 증상, 이게 바로 당뇨 초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혀를 그냥 지나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혀를 보고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혀는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건강 신호입니다. 혈액 검사처럼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혀는 지금 어떤 색인가요? 분홍빛인가요? 아니면 하얀 막이 덮여 있나요? 혀 표면이 매끄러운가요? 아니면 갈라진 선들이 보이나요?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혀를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혀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색깔, 질감, 모양, 심지어 혀의 움직임까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신호들이 우리 몸속 장기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혀는 혈관이 매우 풍부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 전체 혈액의 약 5%가 혀를 통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혀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혀가 보내는 신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하얀 혀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에 하얀 막이 덮여 있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세균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양치를 안 해서 또는 구강 청결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여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2024년 대한소아기학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50세 이상 성인 856명의 혀 상태를 분석했더니 흰 설태가 두껍게 쌓인 사람들의 약 63%가 위장 기능 저하를 동시에 보였습니다.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소화기관의 신호였던 겁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위장이 안 좋으면 혀가 하얗게 변할까요? 우리 몸은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노폐물을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 노폐물의 일부가 혀 표면으로 올라와 하얀 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습담이라고 부릅니다. 몸속에 습기와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의학도 이제 이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구강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갈라진 혀는 어떨까요? 혀 표면에 마치 대지가 갈라진 것처럼 깊은 선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열구설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갈라진 혀를 가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타민 B군 결핍을 보였습니다.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세포 재생과 혈액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부족하면 혀 표면의 세포들이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증상이 빈혈과도 직접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67세 박철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박 씨는 평소 피곤함을 자주 느꼈지만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혀를 보니 중앙에 깊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점점 깊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B12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즉시 영양제 처방과 함께 식습관 개선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박 씨의 혀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 붉은 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혀가 평소보다 더 붉거나 심지어 선홍색에 가까운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것도 단순히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붉은 혀는 우리 몸에 열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은 체온이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속의 염증 반응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연구진이 2024년 진행한 연구를 보면 붉은 혀와 염증 수치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혀가 선홍색을 띠는 환자들의 C- 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일반인보다 평균 2.3배 높았습니다. 이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증가하는 지표입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간 질환이 있을 때도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붉은 혀는 단순한 색깔 변화가 아니라 몸속 염증의 경고등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혀의 색깔만 보면 안 됩니다. 위치도 중요합니다. 혀 끝이 붉은가요? 아니면 가장자리가 붉은가요? 중앙이 붉은가요? 한의학에서는 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봅니다. 혀 끝은 심장, 양옆은 간, 중앙은 비장과 위장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현대의학도 이제 이런 구역 이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혀 가장자리만 유독 붉은 경우 간 기능 검사를 해보면 수치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혀 중앙이 붉고 통증이 있다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들이 과학적으로 하나씩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혀가 어느 부분이 붉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어느 장기가 힘들어하는지 알려주는 지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혀의 질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혀를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드럽고 축축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혀가 건조하고 거칠게 느껴집니다. 이건 수분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3년 분당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혀가 건조한 사람들의 74%가 자율신경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을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심장 박동, 소화, 체온 조절 같은 것들이죠. 자율신경이 불균형하면 침 분비도 줄어듭니다. 침이 줄면 혀가 건조해지고 세균이 증식하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구취도 심해지고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흰 혀, 갈라진 혀, 붉은 혀, 건조한 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증상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 장기와 시스템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신호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앞으로 나올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혀는 그냥 좀 하얗기만 한데 큰 문제는 아니겠지. 정말 그럴까요? 62세 이정희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혀가 하얗고 입안이 텁텁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양치만 열심히 하면 되겠거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혀 한쪽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음식을 잘못 먹었나 싶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붓기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 전체가 붉게 변하면서 따끔거리는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불편했고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혈당 수치가 공복 기준 180을 넘었습니다. 당뇨병 진단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혀가 보낸 신호를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이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혀가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흰 설태, 갈라진 선, 붉어진 색깔, 이 모든 게 당뇨와 심혈관 문제의 전조 증상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정희 씨는 매일 3번 약을 먹고 식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6개월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혀가 비슷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붓기나 통증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혀 끝이나 가장자리가 평소보다 더 붉게 변했나요? 이런 증상들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2024년 세브란스 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혀에 염증이나 부종이 있는 60대 이상 환자 423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이 중 67%가 3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혀는 혈관이 매우 집중된 기관입니다. 우리 몸속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혀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전신을 돌 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합니다. 이때 혀로 가는 혈액도 부족해지거나 정체됩니다. 그 결과 혀가 붓고 색이 변하는 겁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 혈액 속 당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이것이 혀의 미세 혈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통증입니다. 혀가 따끔거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을 자결감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의학 용어로는 버닝 마우스 신드롬입니다. 이 증상을 단순히 스트레스나 갱년기 증상으로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자결감혀 증후군을 겪는 환자의 58%가 말초신경 손상을 동반했습니다. 말초신경 손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 끝까지 뻗어 있는 신경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까지 망가뜨립니다. 손발 저림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의 신경이 손상되면 통증과 이상 감각이 나타납니다. 이게 진행되면 결국 손발까지 저리고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혀의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적신호인 겁니다. 65세 최민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 씨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혀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혀가 부어서 이에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어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자꾸 붓는 것 같아요. 병원 한번 가봐요. 최 씨는 마지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백뇨도 나왔습니다. 의사는 만성 콩팥병 3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혀가 자주 붓지 않았습니까? 그제야 최 씨는 깨달았습니다. 혀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걸요. 콩팥이 나빠지면 몸속 노폐물과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몸이 붓습니다. 특히 혀처럼 부드럽고 혈관이 많은 조직은 더 쉽게 붓습니다. 혀에 이 자국이 생기는 것도 부종 때문입니다. 혀가 부어서 이에 눌리는 겁니다. 이걸 치은설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혀 가장자리에 토마토 모양의 자국이 보인다면 즉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영양 결핍도 혀에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혀가 창백해지고 매끄러워집니다. 정상적인 혀는 표면에 작은 돌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이 돌기들이 사라집니다. 이를 위축성 설염이라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혈액내과 자료에 따르면 빈혈 환자의 78%가
이런 혀 변화를 경험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해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혀가 반들반들해지고 붉어집니다. 음식을 먹을 때 따끔거리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비타민 흡수율도 낮아집니다. 특히 위장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 빈혈로 이어지고 심하면 신경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혀의 붓기는 심혈관이나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통증은 당뇨나 신경 손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혀가 매끄럽고 창백하다면 빈혈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신호처럼 보여도 합쳐지면 큰 병의 전조인 겁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보고 자신의 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바로 혀 클리너로 설태를 벗겨내는 겁니다. 약국에 가면 혀 닦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침마다 열심히 혀를 긁어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답일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연세대 치과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혀 설태가 많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혀를 닦게 했고, 다른 그룹은 혀는 그대로 두고 대신 식습관과 수면 시간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혀만 열심히 닦은 그룹은 일시적으로 설태가 줄었지만 금방 다시 생겼습니다. 반면 생활 습관을 바꾼 그룹은 설태가 서서히 줄어들면서 재발도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혀의 문제는 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설태는 결과물입니다. 원인은 몸속에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고 노폐물이 쌓이고 수면이 부족하면 아무리 혀를 닦아도 다시 생깁니다. 마치 방을 청소만 하고 쓰레기 버리는 습관을 안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금방 또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혀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설태가 생기는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시간대가 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혀 상태가 달라집니다. 59세 김명희 씨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소 건강식을 챙겨 먹었습니다. 현미밥에 채소 반찬, 생선 위주로 식사했습니다. 그런데도 혀는 항상 하얗고 입맛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저녁을 항상 밤 9시가 넘어서 먹었습니다. 늦게 먹고 2~3시간 후에 바로 잠들었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로 자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소화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음식이 위장에 머물면서 부담을 줍니다.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설태가 두껍게 쌓여 있었던 겁니다. 의사의 조언으로 김 씨는 저녁 식사 시간을 저녁 6시로 앞당겼습니다. 음식 종류는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시간만 바꿨을 뿐입니다. 2주 후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혀를 보면 설태가 훨씬 적어졌습니다. 입맛도 돌아왔습니다. 소화도 잘 됐습니다. 같은 음식인데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분 섭취는 어떨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혀가 좋아질까요?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도 혀가 건조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를 조사했더니 대부분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렇게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방해됩니다. 소화가 안 되면 또다시 설태가 생기는 겁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약물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등을 드십니다. 이 약들이 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혈압약 중 일부는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침이 줄면 혀가 건조해지고 세균이 증식합니다. 그 결과 설태가 더 많이 생깁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조사에 따르면 3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82%가 구강 건조를 경험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혀 문제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 부작용에 대해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환자들도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71세 이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고혈압약을 10년 넘게 먹으면서 혀가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갈라진 손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약을 바꿀 생각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에게 혀 상태를 보여줬더니 의사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이 구강 건조 부작용이 있는데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네요. 다른 계열 약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약을 바꾼 후 1달 만에 이순자 씨의 혀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에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이 혀나 구강에 영향을 주나요? 만약 부작용이 있다면 대체 약이 있는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입니다. 이게 혀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면역이 약해지면 입안 세균 균형이 무너집니다. 나쁜 세균이 증식하면서 혀에 염증이 생기고 설태가 늘어납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못 자면 자율신경이 무너집니다. 침 분비가 줄고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혀 상태가 나빠집니다. 실제로 불면증 환자들의 혀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설태가 두껍고 건조합니다. 그러니 혀 건강을 위해서는 청결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혀를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식사 시간을 조절하세요. 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세요.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자세요. 이 모든 것들이 혀 건강과 직결됩니다. 청결은 기본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해결책은 생활 전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1분, 점심 1분, 저녁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68세 한복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내 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체크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몸 상태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먼저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화장실로 가시죠? 세수하고 양치하기 전에 딱 1분만 시간을 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자연광이나 밝은 조명 아래에서 혀를 내밀어 보세요. 이때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두면 더 좋습니다. 날짜별로 비교할 수 있거든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혀의 색깔을 확인하세요. 건강한 혀는 연한 분홍빛입니다. 너무 하얗거나 붉거나 보라빛이 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태의 두께를 보세요. 얇게 하얀 막이 있는 건 정상이지만 너무 두껍거나 노랗다면 소화기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혀의 모양을 관찰하세요. 가장자리에 이 자국이 있나요? 갈라진 선이 보이나요? 혀 끝이 붓거나 따끔거리나요? 이 모든 것을 30초 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혀 클리너나 부드러운 칫솔로 설태를 제거하세요. 하지만 너무 세게 긁지 마세요. 혀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혀 뒤쪽에서 앞쪽으로 부드럽게 세네 번만 쓸어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헹구세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혈액순환에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 루틴이 끝났습니다. 고작 1분입니다. 점심 루틴은 더 간단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침 분비가 촉진됩니다. 침은 우리 입안의 천연 세정제입니다. 소화 효소도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씹으세요. 최소 20번은 씹어야 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설태가 쌓입니다. 식사 후에는 물로 가볍게 입안을 헹구세요. 양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 1시간쯤 지나면 혀를 한 번 더 체크하세요. 거울이 없다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셀카 모드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침과 비교해서 색깔이나 설태가 달라졌나요? 음식에 따라 혀 상태가 변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2시간 이내에 혀 가장자리가 붉어집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설태가 더 두껍게 생깁니다. 매운 음식은 혀 끝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붓게 만듭니다. 이런 패턴을 알면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부담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식습관이 개선됩니다. 저녁 루틴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7시 전에 끝내세요. 늦어도 8시를 넘기지 마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소화가 완료됩니다. 식사 후에는 산책을 10분만 하세요. 걷기만 해도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양치할 때 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하세요. 하루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혀 스트레칭입니다. 혀도 근육입니다. 스트레칭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밀었다가 다시 넣기를 5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 혀로 입술 안쪽을 천천히 한 바퀴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혀 근육이 강화되고 침샘도 자극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오늘 혀 상태를 간단히 기록하세요. 오늘 혀 색깔 연한 분홍, 설태 얇음,
특이사항 없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잠을 못 잔 날, 스트레스 받은 날, 과식한 날 혀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병원 갈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에게 지난 3개월간 제 혀 상태가 이렇게 변했어요 라고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루틴을 2주만 지키면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입맛이 돌아오고 소화가 편해집니다. 피곤함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게 바로 혀 건강관리의 힘입니다. 복잡한 건강검진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매일 3분 내 혀를 관찰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정미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5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고 식단을 조절했지만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40을 넘나들었고 당화혈색소는 7.2%였습니다. 합병증이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의원에서 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정 씨의 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혀가 이렇게 붉고 갈라져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몸에 열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혀만 봤는데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의사는 매일 혀를 관찰하고 기록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아침, 점심, 저녁 루틴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에 정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일단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혀를 보면 전날 먹은 음식에 따라 상태가 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빵을 먹은 다음 날은 설태가 두꺼웠습니다. 채소 위주로 먹은 날은 혀가 깨끗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몸이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늘렸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수면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켰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혀가 붉어진다는 걸 알았기에 명상과 호흡 운동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혀 관찰에서 시작됐습니다. 혀가 알려주는 신호를 따라간 겁니다. 3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는 6.5%로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체중도 4kg 줄었습니다.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 있었나요? 수치가 많이 좋아졌네요. 정 씨는 혀 관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도 놀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군요. 계속하세요. 정 씨는 이제 매일 아침 혀를 보는 게 즐겁습니다. 건강이 바로미터가 됐습니다. 혀가 깨끗하면 기분이 좋고 하루가 가볍습니다. 혀가 조금 붉거나 설태가 많으면 그날은 조심합니다. 식사를 더 가볍게 하고 일찍 잡니다. 몸의 신호를 듣고 따르는 겁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 씨의 당화혈색소는 6.2%입니다. 의사는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5년 동안 약만 먹고 조심하면서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혀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혀가 저를 살렸어요. 정 씨의 변화는 단순히 수치만이 아닙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피부도 맑아졌습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70세 강태준 씨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입안이 건조하고 혀가 갈라져서 음식 맛을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만 했습니다. 강 씨도 혀 관리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을 마시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던 걸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에게 약 부작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혈압 약 중 일부가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 약으로 바꿨습니다. 2개월 후 강 씨의 혀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갈라진 선이 옅어졌고 침 분비가 늘었습니다. 음식 맛도 다시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강 씨는 말합니다. 혀가 저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던 거예요. 이제는 매일 대화를 나눕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창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을 쓴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자신의 혀를 관찰하고 몸의 신호를 따랐을 뿐입니다. 그 작은 습관이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수치가 좋아지는 건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진짜 변화는 자신의 몸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몸이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대화하고 신호를 주고받는 친구가 된 겁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혀 자가 관리를 실천한 60대 이상 환자 230명을 1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 중 82%가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76%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답했습니다. 의학적 수치뿐 아니라 주관적 건강감도 좋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혀 관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미숙 씨나 강태준 씨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거울을 보세요. 자신의 혀와 인사를 나누세요. 오늘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물어보세요. 혀가 답해 줄 겁니다. 그 답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단 1분이면 됩니다. 그 1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혀는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호등입니다. 혀의 색깔, 질감, 모양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얀 혀는 소화기 문제나 노폐물 축적의 신호입니다. 갈라진 혀는 비타민 부족이나 빈혈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붉은 혀는 몸속 염증 반응을 보여줍니다. 부은 혀는 심혈관이나 신장 문제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건조한 혀는 자율신경 불균형이나 약물 부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를 닦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생활 습관 전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세요. 저녁은 가능한 일찍 드세요. 물은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복용 중인 약의 부작용을 확인하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주무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단 1분씩만 혀를 관찰하고 관리하세요. 정미숙 씨와 강태준 씨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 작은 습관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혈당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피로가 사라집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병원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세요. 자신의 혀를 유심히 관찰하세요. 사진을 찍어 두세요. 간단히 메모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정확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혀는 여러분에게 매일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혀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따라가세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힘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기회를 주세요. 혀 관리 루틴으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혀 상태를 확인하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혀를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듣고 바로 거울을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상태였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건강관리 꿀팁도 함께 나눠주시면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의 건강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건강관리나 치료는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꾸준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저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